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스의 봄 오늘 기자의 생생 인터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산림사업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 KBS 시사 기획창을 통해서 산림사업이 특혜성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폐해에 대해서 방송이나 보도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에서 독보적으로 활동을 해오시는 행정 전문 기자인 호남뉴스24 김재윤 대표님과 함께 이제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방송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호남뉴스24 대표 기자님이신 김재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11년도 8월에 창간해서 현재까지 14년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언론 본연의 책무인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견제와 비판의 날을 세우고 14년째 달려온 호남뉴스24 김재윤 대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기사 쓰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지자체들이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기사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요. 어떤 법을 위반한 건가요? 계약에 관한 우선법인 지방계약법과 네. 또 산림자원법,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네. 또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산림조합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2017년도 11월 국민권익위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지시에 따라 8개월 조사 끝에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만들어 산림청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네.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조합과 독점적 수익 계약 관행 네. 등 특혜 및 불법 행위 지속 발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네. 하는 내용이 저희들의 보도 근거가 되어 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줄곧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산림조합과 1인 수의 계약이 법령 이 부분이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권익위는 대행위탁 가능하다는 근거를 수의계약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물론 수의계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산림조합법 23조 1항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게 대행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아. 그러나 산림조합법 46조 4항에 동사업을 위탁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자원법과 산림조합법이 다른데 그거를 산림조합법만 따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지자체들이 산림조합에 대행이나 위탁하는 근거를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걸로 악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체장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주고 네. 이권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2017년도 국민권익위도 네. 단체장 친분에 따라 독점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유착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결국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무안군의 경우를 보면 군 고위 공직자 출신이 산림조합장이 되면서 해마다 수의계약이 늘어났습니다. 네. 물론 세계일보도 5년간 247억 무안군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통해서 산림조합장 취임 이후에 수의계약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러면서 특혜 및 유착을 보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산림과 등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의 직무 연찬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고질화된 유착 의혹이고 공생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위법한 계약 행위로 감사를 넘어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산림사업에 있어서 산림조합의 독점적인 이렇게 위법한 수의계약에 대한 비리가 만연한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문제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시군 지자체들이 자의적인 수의 결정에 따른 특혜 시비가 높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자체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적인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사유로 들면서 네. 업무 절차 용이,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조합의 비영리 단체 성격 등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부가세 면세 사업에 부가세를 준 사례가 있고 부가세를 조회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의계약 사유로는 시대착오적인 기망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이 대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현행 법령상의 산림조합은 대행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공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행 위탁을 계속 받아가 오고 있죠? 그건 아까 말씀처럼 그 지자체장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같은 이권 카르텔의 같은 공동체의 부분이라고 저는 의심이 되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조합은 현행 법령상 대위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산림조합법 46조 사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산 과목이 현재 401-01 시설비에서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위탁 사업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위탁을 체결하고 예산 과목을 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변경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렇게 변경하면 가능합니다만은 산주들이 출자하고 조합 구성원으로 상호 구조와 복리 증진 등이 설립 목적인 산림조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호에 따라 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만 대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산림조합에 이렇게 대행이나 위탁을 주는 이 절차도 맞지 않고 또 법령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 진퇴양난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있나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산림조합도 살고 산림사업도 법인도 서로 상생하는 그런 형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하든지 네. 아니면 현재 특혜성 수의 계약에서 경쟁을 통해서 네. 산림사업 법인들 참여도 높이고 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아유, 오늘 그 불편한 진실 제 1편을 다뤘는데요. 1편에 뭐 지금 주제라고 보면은 왜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주느냐라는 그 지금 주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뭐 안의 내용에서 법조항이 많이 나와서 독자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더 단순화시켜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방계약법을 대행위탁을 악용하여 지방계약법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현행 법령상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해서 네. 특혜성 계약에서 벗어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행위를 계약 행정을 네네. 이루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1편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불편한 진실 2편에서 또 다시 대표님과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